Hello, 안녕하십니까. 주지우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that 말고 다른 관계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할 거는 who입니다. 예, 자, who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문장을 해볼게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똑똑하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먼저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란 말을 하면은, I love the girl 이에요.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똑똑하다라는 말은 The girl is smart가 되겠죠.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을 할 때 일단은 I love the girl 이라고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The girl is smart 에서 The girl이 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he girl을 생략을 하고요. 두 개를 연결을 하되 The girl은 사람이니까 who라는 말로 연결을 해요. 자, 이게 대시랑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예, 그냥 who는 사람에 쓴다라는 차이점밖에 없어요. 원리는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 I love the girl who 하고 그냥 is smart가 되겠죠. I love the girl who is smart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who가 사실상 앞에 바로 뒤에 나오는 is의 앞에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법책에 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써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러면 I know the guy. I know the guy. 그 다음에 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영어로는 You are talking about the guy예요. You are talking about the guy.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I know the guy에서 the guy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You are talking about the guy에서 마지막에 있는 the guy는 생략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 두 개를 who라는 말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I know the guy who you are talking about이 되겠죠. I know the guy who you are talking about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원래 talking about 뒤에 있어야 될 the guy를 대신해서 이 who가 쓰였기 때문에 talk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이 바로 who가 한다고 해서 이거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예, 그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다 이해 가셨죠? 그쵸? 주격, 목적격 이런 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격, 목적격이라는 거를 아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매번 그거를 구분하는 게 실제 영어 실력에 실제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분석할 땐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사실은 그 생각까지 하면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내려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I love the girl.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Who.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is smart. 똑똑하다. 이렇게 조금은 내려가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법에 보면은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이라고 뭔가 다르게 해석하라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 원어민들도 말하거나 글 쓸 때는 그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가지 않아요. 예, 그냥 그거는 써 있는 거를 내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실제로 밖으로 내뱉는 걸 잘하고 싶으시면은 내려가면서 그냥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So I love the girl.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who.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is smart. 똑똑하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I know the guy. 나는 그 남자를 안다. Who.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라고 여러분이 내려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밖으로 내뱉는 영어의 첫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So, 다시 한번 두 문장을 해볼게요. I love the girl who is smart. 요 문장 하나랑요. 그 다음에 I know the guy who you are talking about.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who는 사실은 that이랑 똑같죠? 원리 자체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where이란 말을 한번 해볼게요. where는 당연히 딱 sound like it's 장소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냐면은 처음에 이런 말을 해볼게요. 여기가 그 장소다. 그럼 영어로는 this is the place예요. This is the place. 그 다음에 나는 그 장소에 산다라는 말을 하면요. I live in the place입니다.
So this is the place. I live in the place.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앞에 this is the place라고 이미 the place가 나왔죠. 그 뒤에 I live in the place라고 또 the place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the place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which라는 말로 이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place which I live in 이 돼요. This is the place which I live in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문법을 되게 좀 약간 신봉하는 그런 원어민들이 마지막에 in 혼자 이렇게 전치사가 달랑달랑 붙어 있는 거를 안 좋아해요. 이거를 그들이 뭐라고 부르면 dangling preposition이라고 해서 대롱대롱 매달린 전치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더 유식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which 앞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이렇게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써 있는 글 같은 데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live. 보통 이런 형식으로 써요.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live. 이렇게. 딱 들어도 되게 멋있죠, 그쵸? 약간 높은 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진짜 좀 일부러 좀 과시하려고 그런 사람 빼고는 원어민들이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이 in which를 사실상 그냥 the place를 꾸며주는 거니까 장소라고 봐서 그냥 이거를 그냥 where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가 되죠.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이렇게. 그래서 이 where는 앞에 나왔던 그냥 in which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솔직히 in which까지 쓸 일은 많이 없고요. 그냥 여기가 바로 그 장소야. This is a place where 근데 여기가 I live 내가 살아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통 말을 하겠죠. This is a place 여기가 그 장소인데 where 어디냐면 I live 내가 사는 데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얘기를 하지 아까처럼 그 과정을 다 거치질 않습니다. 머릿속으로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론상으로 알아두고 계시고 우리는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까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영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냥 This is the place where I live 라는 말 자체에서 the place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where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어민들은 This is a place I live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우에 원어민들이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This is where I live 라고 그냥 the place를 빼버리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is is where I live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는 말이 형성이 되고 나서 형성된 말의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사람들이 논리를 가져다 들이대서 만든 게 바로 문법이기 때문에 딱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원어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쓸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This is the place I live 이 표현은 사실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This is where I live 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죠. 오케이. 자,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사실은 where는 됐고요. 그 다음에 when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I remember the day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났다 그날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I met you on the day죠. 그쵸?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on the day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합치게 되면은 뒤에 또 나오는 the day를 없애주겠죠? 그러면은 I remember the day 하고 그냥 I met you만 남죠. 그리고 뭐 on까지 남을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on 이라고 칩시다. 자, 이제 가운데를 which라는 말로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I remember the day which I met you on 이런 말이 남겠네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예요. 예, 이건 되게 이상한 문장이고 문법적으로야 맞을 수 있어요. 정말 진짜 유식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 on을 which 앞으로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러면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met you 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 사실은 이 on which 앞에 이제 the day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 on which를 그냥 when으로 바꿔요.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라고 합니다.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이렇게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를 만난 그날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the day나 when 중에 하나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I remember when I met you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문장은 사실은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난 그날 하루를 내가 기억을 한다는 얘기죠. 그 날을 정확하게 그날 벌어진 일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고 I remember when I met you 그러면요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뜻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뜻의 차이를 만약에 없게 만들려면 그냥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you 라고 다 통째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쵸? 오케이. 만약에 그날이 너무 특별해서 강조하고 싶으면 I remember the day I met you 라고만 얘기하셔도 좋고요. 굳이 그런 게 아니라 너 언제 만났는지 내가 기억해.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실 거면 I remember when I met you 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를 보고 우리가 뉘앙스 차이라고 하죠. 그쵸? 오케이. This is when이에요. when. 자, 그 다음에 이제 why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그 이유다라고 해볼게요. 영어로. 그러면 this is the reason이에요. This is the reason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너를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I love you for the reason 이라고요. 보통 그 이유 때문에라고 하면은 for the reason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this is the reason I love you for the reason이죠. 그럼 뒤에 이제 the reason이란 말이 또 나오니까 얘를 없애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reason 그 다음에 I love you for 이렇게만 남죠. 자, 그리고 요거를 which로 이제 이어줍니다. 그러면 this is the reason which I love you for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This is the reason which I love you for 이라는 말은 진짜로 문학작품 같은데 나올 말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for를 앞으로 가져오겠죠 또? 예, 그렇게 가져와서 만약 얘기를 해보면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I love you가 되겠네요. 그쵸? 이것도 굉장히 포멀한 표현이에요. 예, 진짜로 되게 멋있게 들리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the reason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for which를 당연히 이유를 나타내니까 왜라는 관계사를 써서 당연히 why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you가 되는 거죠. This is the reason why I love you 이렇게. 예, 사실은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죠. 구어체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원어민들이 하나씩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This is the reason I love you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흔한 케이스는 the reason이란 말 대신에 차라리 그냥 why를 쓰는 거죠. 그래서 This is why I love you 그냥 이렇게 This is why I love you 이렇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So the reason why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why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how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I don't understand the way죠. 그 방식, the way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그는 운영한다 사무실을 He manages the office 그 방식으로 그러면 in the way예요. in the way 그 방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칠 때 뒤에 있는 the way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I don't understand the way 하고 He manages the office 하고 그냥 in만 남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which로 만약에 이어준다면 I don't understand the way which he manages the office in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awkward한 문장이고 이거를 앞으로 만약에 갖고 와서 I don't understand the way 하고요. in which he manages the office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실제로 이 정도까지 쓰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the way 뒤에 붙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을 나타내서 우리가 이거를 how라는 말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the way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how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원어민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I don't understand the way how he manages the office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틀렸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the way how라고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렸다라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마치 how를 두 번 얘기한 거나 똑같다라고 원어민들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I don't understand the way he manages the office 이렇게만 얘기하든가, 아니면 I don't understand how he manages the office 이것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만약에 방식이라는 말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e way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걔가 어떻게 매니지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뉘앙스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how만 남겨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의미 차이는 요만큼 날 겁니다. Very subtle difference가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문법에서 만드는, 그쵸? 그 관계사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관계사들을 가지고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대화를 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바로 진짜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개념까지 다 이해를 했고요. 바로 연습 프랙티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